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진폐 환자분들 또는 그 가족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자주 묻는 사항에 대해 모아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폐 등급에 대한 하향 또는 박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밀 진단을 가지 않고 있어요. 괜찮을까요? 합병증, 심폐기능 고도장애로 인해 요양 중이신 분들은 정밀 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제가 진폐 환자의 경우에는 정밀 진단을 매년 받으시는 게 이로운 점이 더 많습니다. 진폐 급수는 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병형으로 인해서 진폐 급수가 무급으로 하향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합니다. 다만 병형으로 인한 것이면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심폐기능의 호전에 따라 진폐급수가 하향하는 경우엔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폐급수가 하락하면 기지급된 장애급여 일시금이나 위로금의 경우 다시 회수할 수는 없으나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진폐 11급, 9급, 7급, 5급, 3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정밀진단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동일한 진폐 급수인데 옆집 사람과 연금 액수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폐법의 개정으로 인해 보상체계가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 급수를 받은 분의 경우 장애일시금을 수령하였기에 기초연금을 매월 지급받는 것이고 2010년 11월 21일 이후에 급수를 받은 분은 장애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어 기초연금에 장애연금이 더해진 금액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석탄업이 아닌 직종에서도 진폐증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8대 광업, 즉 석탄, 철, 텅스텐, 금은 연화연, 규석, 흑연, 활석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적용 가능하며 8대 광업에 속하지 않더라도 성명 관련 종사자, 석재업 종사자, 시멘트업 종사자, 건설업 종사자, 주물 제조업 종사자, 기타 분직작업 종사자의 경우에도 진폐증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폐증 보상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보상금의 기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010년 11월 21일 진폐법 개정 이후에 진폐증 급수를 처음 받으면 진폐고시임금이 적용됩니다. 산재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직업성 질병인 진폐증은 잠복기가 있고 탄광 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 폐업하여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실질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는 업종, 규모에 따라 진폐 환자의 평균 임금을 산정하였는데 이 또한 격차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인 진폐고시임금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진폐고시임금이 본인의 평균 임금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어 혜택을 보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더 손해를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진폐고시 임금도 평균 임금 정정을 통하여 높여드릴 수 있으니 꼭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진폐 환자가 사망하면 유족 보상이 무조건 지급되나요? 막장에서 젊은 시절을 다 보내시고 남은 여생을 진폐증으로 인해 고통받다 돌아가신 진폐 어르신을 생각하면 당연히 보상을 받으셔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무조건 유족 보상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폐 요양 환자와 재가 환자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요양 환자의 경우 재가 환자에 비해 승인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합병증이 있는 요양 환자라 하더라도 합병증의 완치, 고령, 기타 질환 등의 이유로 부지급되는 사례도 많이 있기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가 환자의 경우 유족보상 승인율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전 병원 치료를 못 받고 자택에서 사망하는 경우, 진폐 판정 후 정밀 진단을 가지 않은 경우, 사망 전 병형의 증악, 심폐 기능의 악화가 경미한 경우, 고령, 고혈압, 타장기의 암, 당뇨 등, 그리고 장례 비용도 유족급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유족보상이 승인이 되어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